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0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저녁 7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이쪽은 일봉, 이쪽은 6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패턴 넘버, 예, 이게 이제 모든 영상을 다 보시는 게 아니라서 그 몇 번 하면 잘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오늘은 그 우리가 다뤘던 6가지 패턴과 그에 대한 파생 패턴이 있었죠. 예, 그 얘기를 아예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길어지겠다. 각오하시고 예. 뭐 한번 봐두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봐두면 되겠죠. 예, 그리고 뭐 넘버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모양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예전에 했던 그 영상들에서 이제 스크린샷을 좀 첨부해서 실제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여유가 좀 없어서요. 오늘은 그냥 제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린 개념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코스피 차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종가 베팅 조금 하고, 종가 베팅은 뭐 외생 변수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종가 베팅 조금 하고 보자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요런 자리, 해외 시장이 안 좋아서 막 떨어졌다 그러면 요런 자리, 또는 위로 갔다 그러면 요런 자리 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한, 이게 지지선이죠. 저항선이고 뭐 지지나 저항이나 뭐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파생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선,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저항선. 이게 뭐 우리 시장은 위로 올라가기만 바라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이런 걸 이제 지지선이라고 부르는데, 파생은 사실 뭐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두 개를 나눌 필요는 없죠. 그냥 하방에 대한 저항, 상방에 대한 저항, 전부 다 저항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보편적으로는 뭐 아래 지지받는 데는 지지선, 저항받는, 올라가다가 저항받는 데는 저항선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뭐 그 용어는 큰 의미는 없다. 다 저항이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 어느 쪽에 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는 여기에 먼저 오게 되면 이렇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나름 뭐 나쁘지 않았죠. 종가 베팅 한 것도 여기 정도까지는 와줬기 때문에 종가 베팅도 뭐 콜옵션 쪽에서는 조금 수익이 있었다. 근데 여기 와서 도로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우리 양쪽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영상, 또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지와 저항, 지지선과 저항선, 지금은 요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어놨던 이 선들에 도착을 하면, 또는 그 부근에 도착을 하면 뭐 돌리는 모습 보고 진입을 하면 되겠죠.
뚫고 가면 여기 갈 거고, 다음 저항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빠꾸 하면 일로 갈 거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를 하는 게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계속 이 짓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금요일도 그렇게 했으면, 네, 괜찮았지요. 금요일은 뭐, 다우존스는 내렸었죠. 금요일 아침에는. 이거는 이제 토요일 아침에 끝난 거라서 이렇게 된 거고, 금요일에는 내렸었습니다. 내렸었죠. 예, 다우가 내렸었던 것 같은데, 맞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뭐, 우리 시장은 그냥 상승해버렸죠. 예. 미국 시장이 이날은, 네, 미국 시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 1000포인트, 1500포인트 다우존스가 상승을 해서 끝났는데도 우리 시장은 빠졌다가 나중에 올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도 까먹었네. 예. 하여간 뭐, 꼭 외생변수에 의해서, 외생변수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는 않는 거죠. 예. 해외 시장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여기서 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얘들이 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하니까 굳이 따라가지는 않더라. 예. 금요일도 그랬더라. 예.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그나마 금요일 마지막에 예, 요렇게 양봉이 생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겠죠. 따라가면 뭐 이제 다시 여기 가겠죠. 하지만 뭐 좀 망설이고 하다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를 갈 것인가? 그 다음에는 여기를 갈 것인가? 여기를 가면 여기서 튕기냐? 아니면 좀 튕기는 척 하다가 뚫고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느냐? 뭐 요런 거, 요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가 요새는 좀 괜찮은 수익을 주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듯이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 대한 해지는 해놔야겠죠. 그 비율은 뭐 몇 대 몇으로 하는 거는 그건 그때그때 예. 또 본인의 취향, 안정성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은 좀 비슷하게 양쪽을 넣어 놓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나는 안정성은 뭐 좀 그렇고 뭐 먹으면 먹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해지를 조금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저는 어쨌거나 해지는 어떻게 됐든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코스피 60분봉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에 의한 지지선과 저항선에서의 뭔가를 하는 게 요즘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봤더니 네, 옵션 차트죠. 옵션 차트를 이렇게 봤더니 이쪽 위는 이제 콜옵션, 아래는 풋옵션. 왼쪽 4개는 11월물, 오른쪽 4개는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고 내일이죠. 내일 만기가 오는 위클리 옵션 먼데이, 월요일물 요건데요. 네, 아침에 시장이 이제 올라서 시작했고 위에 조금 더 올라갔죠.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 콜옵션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목요일 날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빠졌는데 다시 이제 그 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렇다면 뚫고 여기를 가느냐 아니면 밀려서 다시 도로 이리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콜옵션 기준으로 볼 때는. 풋옵션 기준으로 볼 때는
얘들이 만일에 올라온다면 여기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점이 0.32니까 한 3배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뭐 올라오는 와중에 생기는 힘이 좋아 보인다 그럼 다음 것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항이 있을 것 같은 위치에서는 이익 실현을 해라. 네, 다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기다리더라도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기다리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행이죠. 이렇게 나중에 빠졌으니까. 물론 뭐 월요일 날 또 올라온다면 어유 괜히 팔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만일에 월요일에 힘이 더 좋으면 추가로 얘보다 더 싼 거 이런 애들, 네, 추가로 매입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팔고 간다. 예, 지지와 저항. 올라오면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예, 얘에 걸렸죠. 얘는. 예. 그래서 지지와 저항만으로 하는 매매에서도, 예,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제 위클리 풋옵션인데요. 예, 얘들 어떻습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한 10배 정도 올라간 셈이죠. 예, 얘들도 여기 정도까지, 네, 전날 여기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싼 녀석들은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기준은 이제 이런 데다 두는 거죠. 보다, 예, 그 만기일이 조금 더 남은 애들, 보다 안정적인 애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요 근처에 오게 되면 얘들은 팔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네. 다 아니더라도 일부 정리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데서. 딱 요 시점에 첫 번째, 네, 요런 데서 이제 일부 정리하고, 만일에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절로 쭉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기에는 장중에 만드는 모양이 우리가 아는 그 6가지의 패턴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특별히 우리가 아는 패턴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 패턴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마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월요일에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이제 금요일에 뭐 기다린다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일단 여기 걸리는 포인트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70%까지는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100%다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예. 아, 나 여기서 다 빼고 여기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뚫는 거 보면 여기서 다시 들어갈 거야. 얘는 좀 비싸졌으니까 좀 더 싼 걸로 들어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만일에 그냥 정리했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아, 그럼 저기까지였는데 괜히 파는 건 있지만 나는 수익을 냈으니까 상관없다. 내일 또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의 태양이 뜨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중요한 건 뭐 옵션을 보유를 했네, 선물을 보유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내 계좌에 자금이 불어나고 있네, 줄어들고 있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은 현금화죠. 비트코인도 막 올라갈 때 갖고 있다가 떨어질 때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어도 원점 돌아오면 결국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예,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서 저 끝까지 못 기다리더라도 중간에 현금화를 천천히 하면서 따라가도 괜찮은 거죠. 다음에 빠지면은
다시 넣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임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종가 베팅은 조금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이틀을 쉬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월요일 시작할 때는 좀 많이 양쪽으로 다 빠질 수도 있다.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특히나 더 조금 넣어야 된다. 종가 베팅은. 어차피 이거는 외생 변수에 의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 약간의 행운, 얘네가 많이 오르면 이렇게 높아서 시작을 할 테니까 일단 벌고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약간의 행운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종가 베팅은 조금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가 베팅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가 베팅을 요새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예, 네, 목요일에 예를 들면 시가가 여기인데 이게 여기까지 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동네 부근에서 좀 하는 게 좋겠다. 움직이는 걸 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가 베팅을 해도 괜찮은 위치인 거는 맞습니다. 그죠? 예, 어차피 일로 좀 올라가더라도 다시 이렇게 쭉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가냐 종가냐, 시가 베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네, 요즘은 네,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 부근까지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런 동네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날들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날들이죠. 아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요 선 부근에 왔을 때, 네, 그 동네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리 보고, 이리 보고. 네. 그래서 시가 베팅은 당분간은 시가 베팅보다는 아침에는 이제 그 어떤 이 라인에 닿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안 닿고 하루 종일 여기서 삐질삐질 거리면 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침에 들어갔다면 하루 종일 횡보한다고 치면은 꽝이죠. 예, 수익이 양쪽에서 다 마이너스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에 닿을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물론 이 자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5단위 자리에 와 있고 이런 라인에도 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금요일에도 이 자리까지만 오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예, 월요일에 만일에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좋은 진입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또 이쪽을 바라보는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여기를 만일에 뚫고 내려간다면 예, 여기 정도 335 정도 5포인트 정도 예, 기대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오면 예, 여기서 요 라인에서 1부 정리 조금 놔뒀다가 요 라인에서 2부 정리 그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요 라인에서 3부 정리 예, 3부는 없다 그러죠. 골프 3부는 없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단계적으로 뭔가 좀 미심쩍은 자리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의 예, 분할 매도 또는 이익 실현 뭐 무슨 용어로 부르든 간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따라갈 수가 있겠다. 만일에 반등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넣어놨던 콜들이 예, 그동안 계속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 지금 우리가 선은 여기다 그어놨지만 뭐 굳이 이 자리가 나쁜 자리도 아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자리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면 뭐 양쪽을 바라보고 진입을 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가 베팅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노리든지 예, 거기에 아침에 안 닿았으면 좀 기다렸다가
좀 가까이 왔을 때 뭔가를 하자. 종가 베팅은 네, 외생 변수에 의한 행운을 바라는 게 좀 있으니까 저녁에 저녁이 아니고 3시 한 2, 30분쯤에 네, 한번 네, 조금 넣어놓는 거는 괜찮겠지만 예, 많은 금액을 넣으려면 해외 시장을 미리 계산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미국이 어떻게 되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냥 우리 차트에서만 뭐 힘이 있어 보이네 없어 보이네 요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내일에 대한 얘기를까지 좀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게 이 6가지입니다. 6가지고 그 6가지에서 좀 벗어났던 게 요 파생된 패턴들이 이렇게 있었죠. 네, 이렇게 있었고 언제였더라?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요런 거가 나왔었는데 요거보다 좀 약해 보이는 모습이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뭐 3번, 목요일이었나 바로 지난 영상이었나 보네요. 예. 요거보다 약한 모습이 나와서, 예.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였나요? 예. 어쨌거나, 여기까지, 이 근처까지는 가더라. 이거죠.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목요일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위클리 옵션의 목요일이 이제 만기일이었죠. 예. 거기서 나왔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1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거 기본적으로 전부 다 1분봉입니다. 1분봉에서 나온 거고요. 예. 장중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넘버링을 했는데요. 1, 2, 3, 4, 5, 6 뭐 제가 이렇게 넘버링을 해놨었는데 사실 번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겪어본 그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본 겁니다. 출연 순서지요. 예. 9월 달 영상 가보시면 이게 다 다뤄놨는데 나올 때마다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이거 원형 바닥이죠. 원형 바닥이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쭉 횡보하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멈칫했죠. 예, 이거 뚫고서 뿅 했다가 다시 고동네까지 또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만 내려가야지 하면서 꺾이는 듯 싶더니 내려오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헤드앤숄더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좀 빠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갔는데 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원형 바닥이죠. 이렇게 원형 바닥 돌파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가는 이런 겁니다. 당일날 다 나온 거고요. 당일날 고점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쌍바닥인데요. 쌍바닥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네. 이렇게 날카로운 쌍바닥은 좀 피하자. 예, 날카로운 쌍바닥은 좀 피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둥글게 그려서 올라가서 쌍바닥을 완성하는 요런 애들은 다음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쌍바닥은 좀 조심을 하자.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있었죠. 아침에 막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런 거는 함부로 따라 들어가지 말자. 바로 눈앞에서 막 올라간다 그래서 쫓아 들어갔다가는 설거지 당하기가 쉽다. 예. 그런 거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좀 널찍한 바닥을 두 번째 바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그렇게 하고서 이 쌍바닥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자. 예.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많이 서면 여러 번 겪어봤는데 이거는 뭐 꼭 뚫고 가더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신이 쓰면 그 다음에는 뭐 굳이 이거 돌파할 때 넣지 않아도 되겠죠. 요 아래쪽에서 넣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변형이 나왔었죠. 변형은 뭐냐? 이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바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마치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뿅뿅 뭐 이런 모양이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그러면 외봉, 쌍봉, 쓰리봉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뭐 저점 변화는 없고 그러다가 이제 요 구간에서 얘들을 이제 뿅 뛰어넘더니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큰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 그런 애들은 또 가더라. 이거였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형 패턴, 네, 기본형에 대한 파생 패턴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뚫을 때까지 이렇게 수평대를 보일 때도 있지만 이런 거 안 만들고 바로 여기서 갈 때도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기준을 뭐 세우기가 뭐 하다면 전부 다 기준을 여기다 두면 되겠죠. 쌍바닥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 한번 들어가 보자. 네, 요게 이제 2번이었습니다. 2번. 3번은 이제 목요일에도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려옵니다. 아침부터 이제 내려오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만들죠. 이게 뭡니까? 예, 헤드앤숄더 같은 모양을 좀 만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거는 이걸 확실하게 만들어 줬었죠. 눈에도 확 띄고. 근데 목요일에 우리가 같이 들여다봤던 거는 이걸 확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하게 만들죠. 지저분하게. 그러다가 여기만 볼록 튀어나왔다가 또 오른쪽도 지저분하게 막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걔도 이렇게 내려와서 횡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좀 하다가 얘는 또 여기서 빨딱빨딱빨딱 좀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냥 횡보를 쭉 편안하게 한 게 아니고 조금 하다가 조금 올라와서 요런 데서 또 놀았죠. 그래서 완전히 이런 패턴이 아니고 여기도 좀 지저분하고 여기도 완전히 횡보가 아니고 그래서 예, 한계가 있겠다. 네. 그래서 요런 데에서 이제 걸려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패턴이었다는 거고요. 4번은 이제 쌍바닥 변형입니다. 여기선 이런 쌍바닥을 그렸는데 쌍바닥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마치 내려올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렸다가 여기 조금 만일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헤드앤숄더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녀석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아주 좀 지저분한 패턴들을 막 만들고 여기서 뭐 공방이 막 있다가 그 다음에 후퇴를 합니다. 여기까지 후퇴를 하지요. 이 밑으로까지 후퇴를 합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돌리고 나서 그냥 쭉 가버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모양이
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간에 한번 다른 애들보다 좀 고개를 내미는 놈이 하나 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지저분한 헤드앤숄더 같이 보인다. 예. 그런 녀석들은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지만 한번 꺾이면 그 다음에 갈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쌍바닥의 변형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다. 네, 이게 4번이었고요. 5번은 뭐냐면, 5번은 결국 이겁니다. 이건데, 뭐가 없죠? 뭐가 없냐면,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냥 쉬지 않고 가버리더라. 네. 그런데 얘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중간에 이런 게 나타나기 전에 이런 게 나타나기 전에 여기서 마치 뭐라 그럴까요? 볼펜 스프링을 옆으로 뉘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파동들이 있다가 잠잠해졌다가 깔짝 하고 나서 또 여기서 안 갈 것처럼 쭉 횡보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더라. 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은 떨어져서 이 앞에서 뭔가를 얘는 준비를 안 했죠.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얘는 준비를 했었다. 누군가가. 그러더니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더니 쭉 바로 뽑아주더라. 네. 결국엔 똑같은 원형 바닥인데 어떤 녀석은 아침에 준비를 해서 시간 질질 끌다가 나중에 갈 때는 한 방에 쭉 가고 이 녀석은 가기는 가는데 아침에 뭔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가다가 이제 다시 여기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쭉 올라가는. 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우리 며칠 전에 한번 했던 건데요. 쭉 빠졌다가, 뭐 원형 바닥이라, 전체적으로는 뭐 원형 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요렇게 쭉 횡보하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횡보하다가 요렇게 깔짝 만들어 놓고 또 횡보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커다랗게, 좀 길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서 깔짝깔짝 뭐가 있죠? 약간 뭐 중간에 하나가 튀어나오든 뭘 하든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뭐 못생긴 헤드앤숄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까지 빠지죠. 그리고 여기서 돌리니까 그 다음에 쭉 가더라. 이런 거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만드는 이 시간보다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얘가 한 2시간 정도 걸렸다면 얘는 이렇게 1시간 정도 해서 작은 게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하고는 좀 비교할 게 아닌데 이렇게 짧게 나타났지 하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이렇게 나타나서 전체적인 시간대는 얘하고 좀 비슷한 시간 동안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놓지요. 그리고 나서 가는데 당일은 얼마 못 갑니다. 가긴 가는데 당일은 얼마 못 갑니다. 못 가고 여기 이제 날짜가 변경됐죠. 날짜가 변경됐고 다음날 그냥 아침에 가버리더라. 만일에 이 녀석이 나타났으면 바로 당일날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당일날은 질질질질 올라가서 그냥 끝나는가 싶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냥 솟아주더라. 이런 게입니다. 그래서 6번의 변형 패턴이 이런 게 있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중에 쌍바닥이 딱 두 종류죠. 예, 요겁니다. 2번하고 4번. 요게 쌍바닥에 관련된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예, 원형바닥에 관련된 거죠. 이런 원형바닥, 이런 원형바닥, 이런 원형바닥, 원형바닥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쌍바닥과 원형바닥이다. 2번, 4번만 쌍바닥이고 나머지는 원형바닥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원형바닥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예, 전조 증상들이 있죠. 전조. 요런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라고 봐줄지 말지 헷갈리게 만드는 헤드앤숄더. 얘들은 비교적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얘도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얘는 약간 애매하게 나타났고 얘도 약간 애매하게 나타났고 하지만 어쨌든 예, 이런 게 나타나더라.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바닥이긴 한데 오전에 이렇게 꿈틀대고 오후에 이렇게 만드는 애들 또 오전에 이렇게 꿈틀대기만 했다가 헤드앤숄더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빠졌던 애들은 가려면 그냥 간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이런 겁니다. 여기처럼 올라갔다가 전고점 저항 맞고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준비가 끝난 애들은 준비가 된 애들은 예, 내렸다가 올라갈 때는 바로 가더라. 그래서 3번하고 5번 이런 애들은 좀 공통점이 있는 거죠. 물론 얘들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얘들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번 다시 개요도 네, 제가 예, 마우스로 한 땀 한 땀 그린 개요도 예, 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현재 차트하고 비교를 좀 몇 번 해보셔야죠. 몇 번 해보시면 아 오늘 흐름이 뭐 6번 패턴이었구나 아니면 이런 쌍바가 2번이었구나 아니면 2번의 변형이었구나 뭐 뭐라도 하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6개가 전부 다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거고 새로 접하는 것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뭔가 많이 움직였다.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그걸 하나 이제 7번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 9월, 10월 오면서 요 6개 이외에는 별로 볼 게 없었죠. 그렇죠? 예. 이런 게 안 나타나면 네, 지지와 저항으로만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 패턴 6개 요것들은 파생 여기에 딸린 것들 네. 뭐 요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게 2개 있죠.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우리 기본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횡보하다가 갑자기 빨딱 섰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고 그 다음에 가는데 그냥 가기도 하지만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느냐 요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뭐 예전에 뭐 그냥 M자 비슷하다 그랬는데 M자 사각입니다. 사각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갈 수도 있고
빠졌다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동네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도 예,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거는 네, 한번 기본형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비슷한 게 좀 있네요. 네, 그렇죠. 횡보하다가 급등해서 얘는 뭐 굳이 M자는 아니지만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돌고 다시 여기를 이제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횡보를 쭉 해야 되는데 횡보 안 하고 여기서 또 깔짝깔짝 왔다 갔다 거리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가는데 여기를 돌파하니까 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변형. 어떻게 보면은 요런 변형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네. 그냥 M자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좀만한 M이 하나 더 나와서 이렇게 예, M이 나왔다가 뒤에 좀만한 M이 하나 더 나왔다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뚫으니까 가더라.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어쨌든 뭐 이런 거 정도는 이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긴 뭐 이거 모아놓지를 않으니까 뭐 1년 전에 얘기했는지 3개월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는 거죠. 예. 오늘은 그래서 그냥 모아놨다. 얘기가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모아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8개 정도 얘기한 셈이긴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진 말고 우리 6개 정도. 그다음에 얘네는 그냥 기본. 중요한 거는 돌파.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갈 수도 있죠.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횡보를 길게 하거나 아예 횡보하다가 지쳐가지고 빠지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서는 꼭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예, 진입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 그리고 우리 패턴 6가지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조금 다른 모양 이런 것들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이제 그냥 번호를 그냥 제 나름대로 출연 순서대로 이렇게 매겨서 그냥 1, 2, 3, 4, 5, 6 뭐 이렇게 부르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보니까 이거를 쌍바닥 1, 쌍바닥 2 또는 원형바닥 1, 원형바닥 2, 원형바닥 3, 원형바닥 1, 원형바닥 2, 원형바닥 3, 원형바닥 4 이렇게 부를까? 지금 생각은 조금 언젠가는 정리를 좀 다시 해서 불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뭐 숫자가 작으니까 6개밖에 안 되니까 이 그림 하나 벽에다 붙여놓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렇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기본적인 게 있었다. 예. 이건 예전에 언급을 해서 굳이 이번에 뭐 따로 뭐 번호를 매기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지요. 뭐 이건 뭐 이렇게 네. 이건 뭐 M자 예.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패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굳이 우리는 옵션 차트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굳이 옵션 차트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차트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주식에서도 원형 바닥이 있죠. 예, 원형 바닥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쭉 저가로 깔려가다가 중간에 깔짝하고 올라왔다가 또 횡보하다가 올라가려다가 여기 돌파하니까 아 너무왔네 그리고 조금 다시 이 동네까지 후퇴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닿았다가 예, 어떤 경우는 여기서 바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돌파하면서 쭉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얘처럼 한번 뚫었다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망설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뭔가를 작업을 해놓고 그다음에 쭉 흘린 다음에 뭔가 반응을 보기 위해서 깔짝 올렸다가 다시 쭉 그 다음에 쭉 올리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쌍바닥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삼부토건 차트 한번 봤었는데 걔들 한 짓이 쭉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쭉 올렸다가 한 2년 또 빼죠. 한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데 여기 돌파하고 쭉 가더라. 예, 이런 거죠. 또, 또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김건희 아니고 윤석열이 저 우크라이나 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 2달 만에 작업 다 했죠. 3월 달에 요게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쭉 그냥 끌고 가면서 조금 내려가는 듯 하더니 5월 며칠부터 이걸 뚫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걔 우크라이나 같은 게 7월 며칠인데 그때까지 그냥 쭉 올라가죠.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예.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5파대로 올라갔지요. 이상한 놈들이. 그런 건 잘 지켜요. 예. 네. 잘 지키려고 지킨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예. 엘리어트 파동 상승 5파까지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쭉 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상승 5파 얘기는 제가 드렸나요? 그건 모르겠네. 때로는 몇 년에 걸쳐서, 때로는 몇 달 만에 한다는 건 뭔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 거죠. 예. 3월 달에 무슨 얘기가 있었고, 아, 이제 작업 들어가자. 5월 달에 간다니까. 5월 달에 가는 게 아니고 5월 달에 젤렌스키의 와이프가 왔지요. 젤렌스카야. 예, 걔가 왔고, 예,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7월에 가면서 7월에 이제 고점을 빡 찍어 놓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6가지 패턴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뭐 사부 토건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면 저한테 무슨 알고리즘이 뭐가 있는지 몰라도 예, 고려아연이 이렇게 뜨네요. 고려아연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다 다시 빠졌네요. 예.
평소에는 한 5만 곱하기 10이니까 50만 원대였다가 예, 지금 150까지 올라갔다가 114만 6천 원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예, 이런 애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있지요. 이렇게 빨딱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잘 가는 것도 아닌데 가다가 보니까 또 여기 헤드앤숄더 비슷한 놈이 또 나타나고 예, 그래서 어디서 근데도 계속 빠지다가 어디서 집어넣을까 했는데 일단은 뭐 요런 데 돌파하면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요. 예, 나 헤드앤숄더야 우리는 내려갈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걔를 돌파를 하면 예, 이런 반대쪽으로 튈 수도 있다. 아니면 요렇게 예, 뭔가 모르겠지만 왜 갑자기 이게 빨딱 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생긴 다음에 얘보다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작업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뭐 요 동네를 뚫으면 조금씩 넣어볼까 아니면 헤드앤숄더 여기를 뚫으면 또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조금씩 진입을 했다면 뭐 3배 정도 갔네요. 예. 평단은 아마 한 55만 원 정도 될 거니까 완전 3배는 아니더라도 뭐 더블만 가도 뭐 괜찮지요. 네, 뭐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한 거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 알고리즘에 꽤 얼마 전부터 계속 떴지요. 예.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 왜 고려아연 영상이 왜 뜨나 했는데 그때는 볼 생각을 안 했는데 예, 우리는 파생만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볼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오늘 패턴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고려아연은 지금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이런 데서 뭐가 있었네. 그럼 여기 뚫으면 한번 요 동네에서 뚫렸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조금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여기 헤드앤숄더 비슷하니까 요거 뚫으면 한번 들어가 보고 이러면 뭐 나름 수익은 있었겠다. 요런 정도입니다. 우리 주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런 정도입니다. 그냥 알고리즘에 떠서 한번 살펴본 것 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좀 편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요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아시겠죠? 예, 아실 거고 그거 말고 요런 거 기본적인 거 예,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전고 돌파 여기 돌파 그 다음에 한번 쳐다보는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 패턴이 뭐 잘 안 보인다 안 나온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럴 때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로 예, 대응을 하고 있다가 장중에 이거 다 장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전날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죠. 얘만 이날 못 가고 다음날 간 거고 나머지는 다 당일날 갔습니다. 당일날 가고 다음날도 조금 더 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다음날까지는 말고 당일날만 네, 다음날 더 가더라도 당일에는 네,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정리를 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 이렇게 저항받을 만한 위치에 오면 예, 50%가 됐든 70%가 됐든 일단 정리하자. 네, 일단 정리하자. 더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수익은 다 챙기고 나서 좀 남겨가지고 예, 그냥 가게 되면 여기서 아깝지만 뭐 그래도 수익이니까 남은 게 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들이 저항받을 위치 정도까지 가더라.
네, 그래서 얘 스스로의 위치도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쪽에 좀 더, 예, 만기가 많이 남은 애들을 기준으로, 예, 요 동네죠. 같은 동네입니다. 요 동네가. 예, 요 동네 정도 왔으면 어느 정도 만족하고 빼야 된다.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네, 오늘 영상 좀 길었습니다. 예, 얼마나 됐지, 시간이? 예, 길었습니다. 어, 어쨌든 그 넘버링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넘버링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뭐 쌍바닥과 원형바닥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런 다들 모양이 조금씩 다른 거니까 그 예, 다를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뭐 어려운 건 없겠죠. 근데 이런 패턴이 매일 나오느냐? 아니다. 예. 안 나오면 패턴으로는 뭘 할 수가 없고, 예. 그 외의 경우는 다 이런 지지와 저항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6가지 패턴은 무슨 패턴이냐면요. 이거는 급등 패턴입니다. 급등. 여기서 그냥 갑자기 쭉 올라간다거나, 여기서 올라갔다가 쉬더라도 내려왔다가 다음에 쭉 간다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서부터 그냥 쭉 날아가는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날 그것도 그런 급등 패턴이기 때문에 급등 패턴이 뭐 매일 나올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되고 주로 이제 지지와 저항으로 예, 또는 5포인트 단위 또는 10포인트에 왔으면 네, 이런 동네죠. 여기서 돌파를 했는데 돌파했다고 더 갈 것 같아서 좋아했는데 예, 여기서 멈추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 며칠 전부터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놓긴 했지만 금요일 날 끝난 게 5단위 340 부근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목표는 이제 345냐, 335냐, 예, 요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물론 뭐 이런 지지와 저항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의미가 있느냐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올라가면 여기 가고 따라가고 여기서는 정리하고 더 갈 것 같으면 3, 4, 5까지 좀 더 남겨서 좀 기다려보고 일단은 걸릴 만한 데에서는 정리를 좀 하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지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점점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는 네, 떨어지면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또 일부 정리하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또 기다려보고 뭐 이런 겁니다. 올라갈 때도 예 마찬가지. 여기서부터는 걸리는 데가 이제 여기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걸리는 데는 여기 조금 더 가면 5단위 여기까지 여기 갔으면 다이렉트로 여길 가면 좋겠는데 힘이 별로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든가 다시 여기를 보든가. 네, 오늘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차트에서 오늘 한번 지나간 차트를 한번 보고, 아, 오늘 이게 이 6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안 들어가는데, 얘 많이 왔는데? 5배 왔는데, 아, 여기 돌파해야 되니까, 한 3배밖에 못 왔네? 여기까지 가더라도. 4배가 안 되게 왔네. 그럼 요거는 좀 그렇게 강한 패턴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얘는 그나마 좀 비싸서 못 갔는데, 얘는 여기 정도면 한 0.1에서 4 볼 수 있으니까 가면은 0.45, 0.5 안 됐으니까, 아, 얘도 가봐야 뭐 5배밖에 못 가네, 위클리 치곤. 그래도 10배, 20배는 가야지, 막,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금요일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가지 패턴 중에 속한 거는 없다. 단지 여기에 속한 거는 얘가 조금 가능성이 있었다. 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여기 뚫으면 조금 넣어보는 거. 뭐 이런 건 할 수 있었겠다. 그렇지 않으면, 네. 저항선에서의 저항선 매매, 저항선에서 진입, 이런 거 할 수 있었겠다. 요거죠. 네, 뭐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이고요. 또 한 주 새롭게 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은 일요일 저녁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